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103회 전산세무 2급 기출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15번이 있네요. 1번부터 해야 되는데. 네, 1번입니다. 다음 중 유형재산의 취득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네요. 자, 1번. 기존 건물에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에 기존 건물의 즉시 철거 비용은 토지의 취득 원가에 포함해야 되겠죠. 2번. 기계장치를 구입 목적에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발생한 설치비 및 시운전비는 그렇죠. 취득 원가에 가산이 되겠습니다. 3번. 유형자산 취득과 관련해서 발생한 재세 공과금은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에 가산하고요. 취득과 관련해 발생한 거는 취득 원가에 가산하는데, 자, 유지. 내가 토지를 취득한 후에 발생하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취득 원가에 계산하는 게 아니라 단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2번. 다음 중 재무상태표상 자본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자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기 주식으로 회계 처리하고요. 이를 처분할 때 이익이 발생하게 되면은 자기 주식 처분 이익, 그쵸. 손실이 발생하면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되겠습니다. 2번. 감자차손은 감자차익과 우선 상기하고 남은 잔액을 자본 잉여금으로 분류한다. 감자차손은 무슨 계정이죠? 자본 조정 계정이에요. 그쵸. 그래서 자본 잉여금으로 분류하는 게 아니죠. 자본 조정으로 분류해야 된다.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준상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지폐, 달러와 지폐니까 현금이겠죠. 사용에 제한이 없는 거 없어야 됩니다. 보통 예금 500도 현금이 현금성 자산이고, 만기가 도래해서 현금 회수가 가능한 받은 어음도 마찬가지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되겠고요. 상한일이 1년 내의 단기 대여금은 단기 대여금이 되겠죠.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4번. 다음 자를 이용해서 영업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영업이익 어떻게 계산하죠?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고, 여기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오죠. 이어서 해볼게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수익을 더하고 영업의 비용을 빼면 뭐가 나와요?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그 다음에 여기서 법인세 비용을 빼면 당기 순이익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문제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영업이익까지 구하는 거니까 이 뒤에 있는 어떠한 항목들을 우리가 함정으로 당연히 파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여기에 해당하는 계정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근데 친절하게 매출액 줬어요. 1억. 매출원가 5천만원 줬어요. 그럼 매출 총이익이 5천만원인데 여기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만 골라내면 되죠. 자, 판매비와 관리비 봤더니 접대비 판매비와 관리비고, 그 다음에 차량 유지비 판매비와 관리비고, 기부금 뭐예요? 영업의 비용, 잡손실도 영업의 비용. 그래서 5천만원에서 500만원 더하기 100만원에서 600만원을 빼게 되면 영업이익은 4,400만원이 나오겠네요.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5번. 다음 중 사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채 발행 비용은 사채 발행 가액에서 차감해요. 요거 외우셔야 돼요. 차감합니다. 자, 2번. 액면 이자율보다 시장 이자율이 큰 경우에는 할증이 아니라 무슨 발행? 할인 발행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사채는 유효 이자율법에 의해서 상각을 한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6번. 다음 자료는 하나의 제품인 비행기 제조와 관련해서 발생한 원가 자료이다. 하나의 실제 단기 제조간접비는 120만원인데 회사는 직접 재료비 기준으로 제조간접비를 배부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120만원을 직접 재료비 기준으로 이렇게 뿌려주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자, 비행기 A는 60만원이고 비행기 B는 90만원 발생해서 합계가 150만원 발생했어요. 그럼 어떻게 뿌려주면 돼요? 그렇죠? 120만원을 우리가 지금 비행기 A만 구하는 거니까 A만 해볼게요. 120만원 어떻게 뿌려줘요? 곱하기, 그렇죠. 비행기 A 얼마예요? 60만원. 총 얼마예요? 150만원. 자, 이렇게 뿌려주면 이게 몇 퍼센트냐면 40%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120만원에 40% 곱하니까 48만원 나오겠네요. 그래서 비행기 A에 배부되는 제조간접비는 얼마다? 48만원이다. 그러면 총 단기 총 제조 원가를 물어봤으니까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그리고 제조 간접비를 더하시면 되겠죠? 그럼 얼마예요? 더하면 148만원 1번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풀이를 보면요.
이렇게 단기총 제조원가는 직접재료비, 직접노비, 제조간접비 합계인데 직접재료비 주어져 있고 직접노비 주어져 있으니까 제조간접비만 구하면 된다. 자, 비율을 봤더니 40%, 150만원에 60만원의 비율은 40%고요. 얘는 60%. 우리가 지금 비행기 A만 구하니까 자, 얘는 60만원에 40만원에 제조간접비 120만원에 40% 곱해서 48만원을 더하면 답이 1번이 나오겠다. 요 얘기가 되겠습니다. 7번 다음 자료는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내용이다. 비정상 공정 수량은 얼마인가? 자, 그래서 T계정 그려보면요. 기초가 3000개, 그 다음에 단기착 수량이 2300개, 공정품이 200개, 기말 제공이 1100개. 그러면 완성품 환상량 몇 개다? 역산하면 나올 수 있겠죠. 5300개인데 1300개 빼니까 4000개겠네요. 그쵸? 4000개가 나오는데, 자, 정상 공소는 완성품 수량이 3%니까 정상 공소는 어떻게 구해요? 4점 곱하기 3%에서 120개 나오고요. 비정상 공소는 총 200개에서 120개 뺐더니 80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8번 주세정은 정상 개별 원가 계산 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조간접비 예정 배불은 직접 노무 시간당 10,000원이고요. 예상 직접 노무 시간은 1110시간,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은 100시간이다.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은 140만원인 경우에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는 얼마인가? 그래서 정상 개별 원가 계산, 실제 원가 계산 비교하는 거 나오면 항상 이 틀에 넣으시면 돼요. 그런데 봤더니 예정 배불 친절하게 시간당 10,000원이라고 주어졌네요. 그쵸? 10,000원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실제 배부 기준 넣는 거다. 그래서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이 10,000시간이니까 10,000시간 넣으시면, 만이 아니라 100시간 넣으시면 되겠고요. 실제 제조 간접비 발생에 140만원 줬으니까 140만원. 정상 개별 원가 계산 얼마다? 100만원. 자, 그런데 왼쪽이 더 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40만원 과소 배부가 되겠죠.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9번 다음 중 공통부분 원가를 각 부분에 배부하는 기준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자, 쉽죠? 답은 3번이 되겠네요. 10번 아래 그래프는 조합도에 따른 원가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 다음 중 고정 원가에 해당하는 그래프는 무엇인가? 고정 원가의 특징은 뭐다? 총 원가는 일정하고 단위당 변동 원가는 감소한다. 자, 1번 요거 뭐예요? 변동 원가. 2번은 뭐다? 고정 원가. 3번은 단위당 원가가 일정한 거니까 변동 원가고요. 4번은 우리가 배우는 거에는 별다른 형태가 없죠. 일단 건너뛰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2번이 되겠네요. 11번 다음 중 부가지수법상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 것은? 보겠습니다. 과세 표준에 포함돼야 되니까 1번 할부 판매 이자 상당의 과세 표준에 포함이 되겠고요. 매출의 애누리액은 과세 표준에서 빼야 되죠. 환입된 재화의 가액도 매출의 과세 표준에서 빼야 되고, 재화를 공급한 후에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도 과세 표준에서 빼야 됩니다.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12번 영세율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영세율 제도에는 소비지국에 과세하도록 함으로써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방지하고자 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쵸? 그래서 소비지국 과세 원칙에 따라서 한다. 2번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액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답이 2번이에요. 3번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 그러니까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아닌 거주자나 국내법인은, 내국법인은 해당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국내 거래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주의에 따라서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4번 국내 거래도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로컬 LC나 외화백 등의 구매 확인서 같은 거 있죠. 발행하면은 받을 수 있겠죠. 13번 다음 중 부가지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건설업의 경우에는 건설업자가 건설자재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그래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업종이 두 개가 뭐였죠? 1번 건설업, 2번 음식점업. 요거는 무조건 용역의 공급이다. 2번 자기가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이고, 4번 같이 볼게요. 자기가 주요 자재를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해서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거는, 요거는 재화의 공급이에요. 그래서 2번과 4번은 묶으셔서 비교해서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은 용역의 공급이고 4번은 재화의 공급이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4번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및 세공제 판단 시점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이네요. 1번 인적공제 나이 판정 시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0일의 상한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고요. 2번 과세기간 중에 장애가 치유된 자에 대해서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르면 되겠고요. 과세기간 중 사망한 자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사망일의 전날 상황에 따릅니다. 왜 그러냐면 요거는 그냥 생각하시면 편해요. 사망일이 예를 들어서 망인이 계시는데 망인이 3월 5일날 돌아가시면은 3월 5일 0시부터 3월 5일 23시 59분까지 또는 24시까지 그쵸? 이게 사망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0시 00분 00초 00분 03초에 돌아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극단적인 상황이 들면 그래서 사망일의 상황에 따르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치유일도 전날이고요. 사망일도 전날에 따르게 되겠습니다. 답이 3번이에요. 15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네요. 1번 종합소득금액은 이자, 배당, 사업근로, 퇴직, 기타, 연금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인데 여기서 틀린 게 있네요. 뭐가 있어요? 퇴직소득 그쵸? 그래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무슨 과세? 분류과세다. 나머지는 분리과세. 2번 원천 징수된 소득은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될 수 있죠. 3번 부가지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당연히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에서 포함해야 되겠죠. 왜냐면 내가 소득을 얻은 거니까. 4번 해당 연도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해당 연도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그래서 순서도 세무 2급에서 나오진 않을 것 같긴 한데 말씀을 드리면 요거죠. 그래서 이 앞에 부동산 임대에 대한 소득이 들어가는데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했을 때는 통산이 안 되고요. 그래서 근로연금,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순서대로 공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소득이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가 있습니다.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 실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기입니다. 1번 생산부의 전 직원에 대한 건강검진을 한국병원에서 실시하고 건강검진 비용 1000만원을 법인 신용카드로 결제했대요. 즉 생산부의 전 직원이니까 복리후생비 제조하면 되겠고요. 거래처는 미지급 하나카드로 하시면 되겠죠. 크게 어려운 거 없으니까 바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2번 동국 소유의 건물로 사무실을 이전하고 임차 보증금 1,500만원 중에서 계약금은 500만원을 2월 3일에 지급한 걸 제외하고 나머지 잔금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대요. 자, 그래서 일단은 보면 보통예금 계좌에서 얼마 나갔어요? 네, 제가 순서를 잘못했네요. 네, 보통예금 계좌에서 1,000만원이 나갔고요. 그쵸? 그 다음에 기존에 지급한 계약금 500만원을 선급금으로 처리했을 테니까 선급금 넣으시면 되겠고요. 이 금액을 전부 다 임차 보증금으로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올해 3월 1일에 취득해서 보유하고 있던 주 매래의 주식을 1000주를 1000만원에 일괄 처분하고 대금은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대요. 자,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단기 매매 증권이 되겠고요. 그쵸?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자, 보통예금 1000만원을 받았는데요. 내가 취득한 게 얼마예요? 800에 1000주죠. 그쵸? 8000에 1000주죠. 그래서 얼마예요? 800만원에 취득한 거예요. 그래서 800만원에 취득한 거를 1000만원에 팔았으니까 나의 처분이익은 얼마다?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4번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하였습니다. 신주 2000주를 1주당 7,500원을 받았는데 주당 액면가액은 5,000원이에요. 주금은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습니다. 단 9월 21일 현재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잔액은 없습니다. 원래 그래서 내가 증자했을 때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또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신 다음에 회계 처리하셔야 되는데 문제에서 친절히 단서를 줬죠. 자, 그래서 일단은 보통예금으로 받았으니까 얼마 받았어요? 7,500원에 2000주 받았죠. 자, 그러면 자본금 얼마나 늘어요? 자본금을 항상 뭘로 인식한다? 자본금을 항상 액면가액으로 인식한다. 그래서 2000주에 5,000원이니까 자본금은 1000만원이 늘어나요. 그쵸? 그러면은 1000만원의 자본금을 가지고 1,500만원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식 발행 초과금이 500만원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5번 기업은행에서 차입한 단기 차입금 1억 원에 만기 상환일이 도래해서 원금을 상환하고 동시에 차입금 이자 30만 원도 함께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차여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지금 보시면 차입금 이자를 지급했는데 뭐 예수한 거 이런 거 원점 징수한 거 고려하라는 얘기가 없으니까 그냥 있는 대로 푸시면 돼요. 가끔 질문하시는 분들 계세요. 선생님 이거 문제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냥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기 차입금이 1억이 사라졌고요. 차입금이자 30만 원도 같이 지급했죠. 어디에서 지급했어요? 보통 예금에서 지급했으니까 회계 처리는 간단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입니다. 1번 부품의 제작을 필요한 원재료를 수입하고 김해세관으로부터 수입 전자세금을 발급받았대요. 그래서 수입을 항상 어디다? 거래처가 그렇죠. 세관장이다. 세관. 자, 그래서 수입 전자세금을 받았습니다. 부가지세는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부가지세만 현금으로 지급받고 나머지는 외상일 테니까요. 미지급금 처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봤더니 미지급금이 아니라 원재료니까 외상 매입금 처리하시면 되는데 재고자산의 회계 처리는 생략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부가지세만 300만원 인식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7월 28일에 수입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부가세 대입금 300에 현금 300 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조합 캐피탈로부터 영업부가 영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9인승 승합차에 9인승 승합차니까 보다 그렇죠. 공제가 됩니다. 불공 아니에요. 9인승 승합차를 리스하기로 하였습니다. 리스는 운영 리스이며 매월 리스료 55만원을 지급 조건이다. 7월분 리스료에 대하여 다음같이 전자계산서를 수취하고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55만원을 전자계산서를 가지고 발급했기 때문에 자, 일단은 전표 유형은요. 메인 매출 전표의 과세 유형 53면세, 거래처는 조합캐피탈, 전자는 여 하시면 되겠고요. 자, 리스료니까 리스료를 임차료 계정을 사용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임차료 계정 사용하시면 되겠죠. 영업부니까 판매비에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3번 해외 매출처인 영국 에이스사에 제품을 직수출했네요. 직수출할 때는 항상 뭐다? 선적일 기준이다. 그래서 선적일 기준에 환율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표 유형은 메인 매출 전표의 수출, 16수출에 1번 직수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계 처리는 간단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4번 당사가 생산한 제품을 생산 부서 거래처인 세무물산에 선물로 제공했대요. 선물로 제공했으니까 접대비고 사업상 증여죠. 그래서 사업상 증여니까 간주 공급에 해당하죠. 그래서 그걸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제품과 관련된 부가세는 적정하게 신고되었다고 가정한다. 그래서 시가로 하시면 되겠죠. 부가세는 시가로 인식하고 접대비는 장부가액의 시가의 부가세 30만원 해서 더해서 230만원을 인식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제품으로 제공했으니까 제품은 타계정 대체 적요 8번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과세 유형은 간주 공급이니까 14 건별로 하시면 되겠고요. 자, 제품이 200 나갔고요. 부가세가 시가에 대한 거, 그래서 30만원 되겠고요. 이만큼이 접대비가 되겠습니다. 5번 주 혜민에게 제품을 3천만원에 판매하고 아래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대요. 7월 31일 계약금 1,000만원을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으며 나머지 잔액은 10월 30일에 받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했고요. 거래처는 혜민이 되겠죠. 그리고 제품을 판매한 거니까 과세 유형은 10일 과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품 매출을 했는데요. 돈을 어떻게 받았냐면 계약금을 1,000만원 받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외상 매출금을 받기로 했으니까 계약금을 내가 지급한 거니까 받은 거니까 선수금 하시면 되겠고요. 외상 매출금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가지세입니다. 다음의 자료만을 이용해서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입력된 자료는 또는 불러온 자료는 무시하고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매출은 발급분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해외 직수출에 따른 매출은 직수출이니까 수출의 기타로 넣어주시면 되겠고, 자, 매입내역 보니까요. 전자세금계산서 수출 일반 매입이 공급가액이 2억 5천이 있고요. 부가세 2,500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봤더니 위에 일반 매입 중에서 공급가액 1,000만원, 부가세 100만원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대요. 그러니까 얘는 공제받지부터 매입세액에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예정신고 누락분 세금계산 매입은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예정신고 미환급 세액도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봤더니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한대요. 전자신고하니까 전자신고 세액 공제 만원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부가세세 신고서 가셔가지고요, 부가세세 신고서 입력하는 거죠. 1기 확정이었나요? 1기 확정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1기 확정. 자, 그래서 입력을 할 건데요. 매출 봤더니 공급가액 5억에 세액이 자동으로 들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기타가 얼마였냐면 5천만원. 자,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분이 2억 5천. 그런데 여기에 지금 봤더니 공급가액 1,000만원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니까 여기 공제받지 못할 세액에 매입세액에 넣어주시면 되겠죠. 1,000만원, 100만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자신고 세액 공제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만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예정신고 누락분이 있네요. 450에 45만원, 그쵸? 예정신고 누락분이 450에 45만원. 네,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되겠네요. 다른 거 혹시 빠진 거 있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해 하시면 되겠는데요. 잠시만요. 이게 왜 안 들어갔지? 아이고,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실수하시면 안 돼요. 매입에 넣으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네, 저도 그냥 기계적으로 입력을 하다 보니까, 네, 큰일 날 뻔 했네요.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되겠고요. 혹시 모르니까 추가적으로 누락된 거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누락 없으면은 그대로 확정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봤더니 지금 또 뭐 있어요? 예정신고 미환급 세액 있네요. 그래서 얘도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장에서는요, 저는 일단 이렇게 눈으로 보고 풀어서 좀 실수가 있는데요. 시험장에서는 입력하시면요, 이렇게 쭉 그세요. 연필로. 뭐 볼펜을 그으시던지 쭉 그세요. 그러면은 누락 없이 입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2번. 다음은 2022년 제2기 확정신고 기간의 부가세 관련 자료이다.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월 15일 봤더니요, 남산의 제품을 납품했는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돈은 법인카드로 받았어요. 그쵸? 그 다음에 11월 30일도 봤더니 면세 제품을 납품했는데 계산서를 발급했는데 법인카드로 결제받았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신용카드로도 받고 세금계산서로도 받을 때 세금계산서가 먼저 발급이 되고 법인카드로 결제를 할 수도 있고요. 실무에서는 거꾸로 신용카드 먼저 결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도 고려하지 않고 일단 우리는 신고서만 한번 넣어볼게요. 그래서 보면 자, 어떻게 입력하시냐면요. 일단은 신용카드는 기준으로 무슨 기준으로 입력하냐면은 공급 대가 기준이에요. 공급 대가 기준이니까 공급가액이랑 부가세가 합쳐진 금액을 우리가 공급 대가라고 하죠. 그쵸? 그래서 이 합계 금액을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세금계산서니까 과세 매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2,750만원 넣으시면 되겠고요. 자, 면세는 부가세가 아예 없으니까 면세 매출분은 700만원 입력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 3번에 오셔서 별도로 입력하셔야 돼요. 세금계산서 발급한 게 2,750이 있고 계산서 발급한 게 700이 있다라고 입력해 주시면 자동적으로 부가세가치세 신고서에서 우리가 나중에 불러오게 하면은 이 금액들을 감안해서 자동으로 전산이 인식을 해서 신고할 때 도움을 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만 잘 해주시면 되겠어요.
네, 3번 전자신구인데요. 전자신구는 이제 쉬우니까 제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전자신구가 궁금하신 분들은요. 전자신구 강의가 궁금하신 분들은 102회 또는 101회 실기 기출풀이를 하시면 되겠고요.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 있는 거 그냥 그대로 메뉴 들어가서 입력하시면은 처음 하셔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점도 2점밖에 안 되죠. 자, 그래서 요거는 공짜 문제니까 그냥 얻어가시면 되겠어요. 자, 4번 결산자료 입력입니다. 1번 외화매출 채권인 AAPLCO Ltd의 외상매출금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7월 4일에 제품을 10만 달러에 직수출하기로 계약했는데요. 자, 7월 31일 날 수출하기로 한 제품의 선적을 완료했으며 대금은 전에 외상으로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8월 30일 날 봤더니 위 수출 대금 중 일부인 3만 달러를 회수했어요. 그러면 자, 12월 31일 기준으로 얼마 남았어요? 7만 달러 남았죠. 그쵸? 그럼 7만 달러에 대한 외화평가만 하시면 되는데요. 수출은 언제로 회계 처리한다? 선적일이니까 선적일로 회계 처리했겠죠? 그 다음에 기말의 환율을 비교해서 이 환율 차이가 얼마예요? 40원이죠. 이 40원에 7만 달러만큼의 나의 뭐가 생겼다? 자, 내가 직수출한 거니까 외상매출금이니까 내가 받기로 한 돈이 얼마만큼 줄은 거예요? 47에 280만원만큼 줄어드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 280만원만큼 뭐가 발생했다? 손실이 발생했다. 그래서 외화산 손실을 하시면 되겠고요. 대변에는 외상 매출금을 280만원만큼 줄여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잔액이 7만 달러인 거고요. 7월 31일과 10월 30일의 환율을 비교해서 280만원 받을 돈이 감소했으니까 외화환산 손실이 되겠고 외상 매출금을 280만원만큼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영업부에서 사용하는 법인 명의의 업무용 차량에 대한 자동차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전에 보험료를 계산했대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선급 비용으로 추가적으로 인식하시면 되겠죠. 보험료 줄여주시고 어려운 거 아니니까 바로 해볼게요. 선급비용 30에 보험료 30 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당사는 기말 현재 보유 중인 채권 등의 잔액에 대해서 1%의 대손 충당금을 보충법으로 설정하고 있다. 기말 잔액을 주어졌네요. 안 주어지면 우리가 그렇죠. 재무상태표에서 조회를 해서 해야 되는데 친절하게 문제도 주어졌습니다. 자, 기말 잔액에 대한 1%가 얼마냐면 자, 외상매출금은 695만 7,884원, 받으러움은 157만 7,600원, 단기대여금은 90만원이 되겠는데요. 설정 전 대손 충당금 잔액이 있으니까 이 차이만큼은 우리가 추가적으로 대손 상각비를 인식하시면 되는데요. 자, 문제가 뭐다?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은 뭐다? 매출 채권이니까 판매비와 관리비로 인식하시면 되겠고요. 단기대여금은 위외니까 영업의 비용이니까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계정 과목을 잘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없으니까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단기말 현재 퇴직급여 추계액이 다음과 같고 회사는 퇴직급여 추계액의 100%를 퇴직급여 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하시오. 자, 100%니까요. 퇴직급여 추계액 이만큼 퇴충을 쌓아야 되는데 설정 전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1억이고 1억이죠. 그러면은 생산부는 얼마만큼 더 쌓으면 돼요? 5천 더 쌓으면 되겠고요. 영업부는 1억 더 쌓으면 되죠. 그래서 그만큼 이렇게 늘려주는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당사는 해당 연도 결산을 하면서 법인세 1,200만원 지방소득세 포함을 확정했습니다. 이자 수익에 대한 원전지수세액이 55만원이 있고요. 법인세 중간이자세액이 500만원이 있습니다.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으니까 계정과목 뭘로 처리됐겠어요? 선납세금으로 처리됐겠죠? 그래서 자, 법인세가 1,200만원이 확정되는데 내가 미리 낸 선납세금이 555만원 있으니까 나머지 차액만큼이 뭐이겠어요? 그렇죠. 미지급 세금이 되겠죠. 그래서 회계 처리는 간단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5번 원정리수입니다. 1번 다음은 주 로운상해의 생산직 근로자인 정희석의 5월분 급여자료이다. 아래 자료 이용해서 5월분 급여자료 입력과 원정리수 이행상한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단 전월 미환급세액은 23만원이며 급여 지급일은 매월 말일이다. 그래서 이 전월 미환급세액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원정지수 이행상한 신고서 적을 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 원정지수 이행상한 신고 있으면 요 맨 왼쪽 밑에 있죠? 전월 미환급세액 23만원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크게 어렵지 않고 단순히 입력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설명만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당 등록 및 공제 항목은 불러온 자료는 무시하고 아래 자료에 따라서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사용하는 수당 및 공제 이외 항목은 부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월 급여 내역은 단순히 입력하는 거니까 제가 넘어가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식대 자가운전 보전금 야간근로수당 교육보조금이 우리가 수당 공제의 과세인지 비과세인지 확인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식대 봤더니 당 회사는 현물 식사를 실사네요. 죄송합니다. 현물 식사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비과세가 되겠죠. 원래는 식대는 10만원까지는 비과세인데 현물로 제공하게 되면은 당연히 과세가 되겠고요. 자가운전 보조금, 당사는 본인 명의의 차량을 업무 목적으로 사용한 직원에게만 비정기적으로 자가운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실제 발생된 교통비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가운전 보조금은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야간근로수당은 비과세 요건 충족하고 있으니까 비과세가 되겠고요. 교육보조금은 자녀 교육비 여하에 따라서 상관없이 과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입력을 잘 하시면 되겠어요. 자, 2번 김영식 사원의 2022년 귀속 연말정산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아래 자료를 이용해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 들어가셔서 소득명세, 연금저축, 월세, 주택임차 탭,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김영식은 무주택 세대주로 되어 있어야 우리가 월세 같은 것들을 다 입력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현근무지, 종전근무지가 있는데요. 종전근무지, 현근무지 구분해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2022년도 연말정산 자료 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자료는 모두 국세청 홈택스 및 기타 증빙을 통해 확인된 자료라고 되어 있고요. 자, 보험료 봤더니 일반 보장성 보험료 160만원 인정되고요. 저축성 보험료는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그렇죠. 내가 보험료를 납부했는데 나중에 만기 시 환급받는 금액이 실제 납부한 보험료보다 많으면은 우리가 공제 안 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저축성 보험료는 대상이 아니다. 자, 교육비, 본인 대학원 교육비니까 전액 되겠고요. 위료비 봤더니 질병치료비 150만원 본인 거 전액 인정되고, 그 다음에 시력보정용 안경 구입비는 한도가 얼마예요? 50만원이죠. 그래서 50만원으로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미용 목적과 건강 증진은 위료비 공제 대상이 아니니까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용카드 사용 금액은 본인 신용카드 금액 850만원 질병치료비 포함인데 위료비는 중복해서 적용이 가능하고요. 직불카드 사용에 현금 영수증 사용에 각각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월세가 개인연금 저축은 여기는 해당 사항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입력 자체도 본인 것만 입력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제가 실기도 생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3회 전산세무 2급 기출문제 풀이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